원시스토리에 악역이 있고 주역이 있는데 네, 오늘 주역부터 할까요? 네. 주역은 특징이 뭡니까? 무슨 주역입니까? 오늘은요. 주역은, 그래도 존재감이라고 해봤거든요. 존재감 갑이라고 했는데 존재감 갑의 있든 없든 존재감 갑의 네. 장면을 훔친 네. 신 스릴러 주역부터 오늘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역 띄워주세요. 3위는요? 안철수 씨가 드디어 뭐 존재감을 드러내나요? 안철수라는 분을 뭐 좋아하지 않는 분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사실은 이거를 올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으나 뭔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왜냐면 존재감이라는 게 우리가 없는데도 예를 들면 여기 없는 사람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면 그 사람 존재감은 있는 거거든요. 뭐 사고 쳤나요? 독일에 있잖아요. 네, 독일에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돌아올 것이다 내지는 지금 안철수계의 의원들이 지금 세미나를 계속 열면서 지금 이제 전열 정비를 지금 끝냈어요. 예.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그건 다시 말해서 손학규 대표를 완전 흔들고 안철수를 옹립하려는 안철수계가 그만큼 손학규를 싫어하는 손학규 당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안철수 어떻게 보면 안철수란 분이 맨 마지막 장면이 그 계단에서 뛰어 내려가는 거로 우리는 기억하고 독일에 가셨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개인 국민으로서는 참 창피하고 그래서 여기 올리기도 저도 죄송했으나 오죽 사람이었으면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없거든요. 오죽 없으면 안철수라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역할이 뭘까? 뭡니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으로 올 거라고 보거든요. 안철수가 이거는 그렇습니까? 이상한 예측인데 아무도 지금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재밌겠다, 그래서 경선을 붙일 거라 생각해요. 그럼 황교안과 안철수 두 분의 경선을 해서 괜찮다. 그러고 나서 황교안 대표님이 이기면 당연히 이기지 그건. 당연히 이겨야죠. 근데 이제 그거 정도도 안철수 대표는 지금 이때 아니면 못 와요. 이제 독일에서 사셔야 돼요, 영원히. 그래서 유승민처럼 유승민이 아니라 누구지? 유승준처럼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거기서 사셔라.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어쨌든 대통합의 물결이 한번 있을 때 경선에 같이 흥행몰이로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3위로 해봤습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원래 그게 인품이었는데 그걸 처음에 모르고 안철수 신드롬이 일었잖아요. 그때 진짜 지도자감이면 그때 제대로 밀어쳤으면 박원순이가 어디 설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되지도 못했어. 그럼 좀 나설 수도 있는데 뭐 정정하게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거기서 이분을 통해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참신한 캐릭터를 정치권에서 항상 찾잖아요. 근데 참신한 캐릭터는 항상 정치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사실 안철수 아이러니하네.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은 구태예요. 정치를 많이 아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진짜 신인 지도자가 탄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안철수를 통해 한번 다시 생각해볼 계기가 있다면 저는 아주 그 싱크탱크가 아주 탄탄한 한마디로 정치를 잘 아는 그룹이 정말 붙어야 된다. 왕은 단종이 왕이 되더라도 뒤에서 정말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책사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책사가 뒤에서 큰 그림을 쫙 쫙줘야 돼요. 그게 정치 구단도 뒤에 책사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혁명을 일으킬 때 5.16 혁명을 때 그 뒤에 책사가 JP라는 책사가 있었어요. 쫙 그림을 혁명의 그림을 쫙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옹립했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배짱과 그 해안 이거 있는데다 작은 그림들은 JP가 다 짰단 말이에요. 그래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될 때는 또 김종인이 뭐 말도 많지만 김종인 박사가 뒤에서 그림을 짰고 황교안 대표라든가 하여튼 우리 보수파에도 책사가 빨리 나오고. 근데 마지막으로 안철수란 분은 한국당과 오든 보수 대통합이 언젠가 한 카드가 되더라도 이 바른미래당이 얼마나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냥 합쳐서 그냥 뭐 자기가 또 거기서 주인공 되려고 그러면은 또 의미가 없고요. 이제 이미 독일 가셔서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함께 뭔가를 이뤄보려고 할 때가 온다면 지금 정도의 태도가 아니라 뭔가 한다면 비장한 나라의 국군을 건
본인의 인생도 완전히 막 나라의 그쵸. 목숨을 건 네, 이제는 비장한 마음으로 와라. 네. 아니면 그냥 오지도 말아라. 맞습니다. 예. 자, 안철수 씨였고요. 존재감 갑 삼민의 이론요. 박근혜 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존재감 갑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계시지 않지만 계속 여기저기서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저는 존재감 갑으로 올려봤고요. 네. 결국은 거의 대선 주자 반열에 네. 왔던 분들이 네. 다시 언급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심리가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어떨 아이고. 것 같으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뭐라고 할까? 멘탈이라고 할까? 네. 멘탈이 연약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한 네. 분이에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왜냐면 옥중 네. 생활이 길어지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신체라든가 네. 정신이라든가 이렇게 좀 약해져 가지고 이제 좀 만약에 이제 사면되시더라도 네. 이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몇 분 만나봤는데 그럴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오셔서 만약에 메시지를 던지면 보수 통합의 메시지로.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시켜서 보수 분열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지 네. 모르나 천만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확 네. 해주시지 않을까. 저도 분열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정말 어린 시절부터 정치를 봐오셨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에 대한 큰 믿음이 없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다 배신당했고 네, 이제. 그리고 그게 그냥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본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정치권에 온 사람들이 더 그런가? 그 욕망과 야망이 강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선 더 금방 이제 그런 배신하고. 게 쉽사리 쉽사리 그게 보여지는데 그걸 이미 다 겪으셨을 것 같고 옥중에서 저는 이제 혼자 그냥 예측을 해보건데 옥에 실제로 옥살이를 하신 전 장관님들 이런 분들하고 제가 뵐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되게 영혼이 맑아진대요.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뭐 몸도 힘들고 자기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되게 객관적으로 보게 된대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색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지라는 생각이 그치. 없어지는 시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곳에 있는 시간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은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실 것 같고 저는 그게 이번 총선에 어떤 아주 귀한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저는 우리 공화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을 위한 것도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근데 보수 통합. 네. 그러니까 나라를 살려야 된다. 네, 나라를 살려야 그러니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실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다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네. 잘 분석해 주셨는데 네.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의 성향은 네. 욕심이 좀 많고 야망이 많죠. 야망이 많은 사람들이 네. 측근에 쫙 포진되다 보니까 네. 이 배신자가 많은 거야. 네. 나를 버리고 진짜 모신다 이런 네. 사람은 정치 지망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걸 지망하지. 지난번에 정두원 그분을 다뤘는데 사실 댓글도 많고 뭐 논란도 많았는데 서점에 가보니까 정두원 책이 있더라고요. 2017년에 나온 책을 재판을 했는데 거기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항상 배신당했다 생각하고 뭐 많은 것들을 해보면서 분노가 일었는데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했대요. 왜 그러냐면 내 욕심이 보이더래요.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욕심을 가졌는가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남 탓을 하던 아까 분노 우울 말씀드렸잖아요. 분노할 시간보다 이제 우울한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제 그건 다른 이야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우울하진 않다. 그렇다고 분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분노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이 총선에 우리 편이 되달라 우리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안 모시고 서로 안 모시겠다고 해놓고서 어머니 재산은 내 거지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올 때 현명한 어머니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좋은 네. 비견에 맞아. 예, 아유 큰아들 몰아줄게, 셋째 아들 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건 나 사회 환원한다. 그렇지. 네, 전 그런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식들이 합쳐지거든요. 그렇지. 뭐냐면
이 어머니 팔지 마세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어떠한 당도 이건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저를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 팔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나 그것을 최대한 진짜 엄마는 알거든요. 어떤 자식이 나를 살려내려고 하는지 날 팔아서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아주 그거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너무나 명확히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존재감이 이렇게 드러난 이 시기에 진짜 이 석방과 또 플러스 박근혜 대통령을 계기로 그 팔지 마시고 합쳐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야, 우리 김신혜 씨가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그 내공이 많이 쌓여가네. 아니 그렇진 않고요. 심리 분석이 아주 네. 그저 대부 보셨어요? 갓파더? 아 예. 대부에 보면은 마론 브란도가 이제 보수였잖아요. 네. 마피아의 보수였는데 총에 맞아요. 네. 과일 사다가 네. 총에 맞아서 병원에 들어가. 아. 병원에 들어갔는데 큰 아들은 이걸 아버지를 총을 쏜 네. 이놈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나요. 막 네. 난리가 나는데 그걸 변호사인 이게 양아들이 네. 간신히 자제를 하고 있는데 셋째 아들인 이제 마이클 콜레오네. 거기서 마이클 콜레오네인데 네. 그 뭐죠? 알파치노. 네. 그 주인공이죠. 너무 멋있다. 셋째 아들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육사 네. 출신이야. 네. 군인이에요. 네. 근데 셋째 아들이 뭐 휴가인가로 나왔다 아버지가 그 총에 맞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걱정돼 가지고 병원을 지켜요. 아 진짜 아들이네. 병원을 지키고 병실에서 이거 위험한 거예요. 병실에서 그 상대에서 습격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병실을 간호사하고 둘이서 딴 병실로 옮겨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냥 복수심에만 불타서 다 때려 죽인다 뭐 이러고선 그 병실에 어떻게 상황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러고만 있어. 근데 마이클 콜레오나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 살려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워서 지금 이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그걸 다 아는 거야. 아는 거야. 그게 그래서 대부의 내용이군요. 예. 의식이 깨어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을 적에 마이클 어디 갔냐고 찾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가라. 마론 브란도가. 정확한 표현이시다. 그렇게 해서 맞아 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네. 우리 대통령님의 대통령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나라를 누가 위하는지도 거기서 더 객관적으로 보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모두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살리는데 이런 진짜 새벽에 미사일을 쏘고 이런 상황에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는 누구도 알 거고 박근혜 대통령도 알 거다. 전 대통령님도 알 거다 생각하고요. 어제 그 다른 방송에서 엄성섭 님이 우리 이봉규 선생님 또 얘기를 했어요. 칭찬을. 영화 감각도 엄청나시고 영화 감독이 꿈이던 형님이다. 아니, 제가 왜 방송에서 또 어제 이것도 이봉규 TV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부 얘기하시니까 영화 관련된 프로그램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엄성섭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엄성섭을 조만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재가 갑 3위에서 1위는요? 네. 황라벤져스. 네. 황교안과 나경원의 어벤져스 팀. 예. 네, 다시 존재감을 물론 뭐 여기도 또 모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판이 있는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고 아무 관심이 없는 것보다 이 내부는 항상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판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주는 저는 그래도 존재감을 드러내셨다. 안보 상황에서 두 분 특히 이제 뭐 황교안 대표님부터 보면은 일단은 그 전에 KBS 지금 릴레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1인 시위 저도 어제 취재를 갔는데 전 그 장애인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셨던 그 의원님도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도 릴레이로 계속 와서 다리가 아프셔도 하고 있어요. 전 국민에게 그러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님 플러스 지금 당에서 25억을 청구했대요. KBS에. 아, 잘했네. 네, 잘했어요. 이제 잘못된 곳에는 확실히 응징해야 돼요. 그래서 KBS에 그렇게 한 것을 시작으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친박의 빚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 계속 이제 기자들은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뽑아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총 말씀을 했고요. 저는 뭐 거기서 비판 요소도 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좀 솔직하게 표현하셨어요. 도로친박당이라는 용어는 어쨌든 기자들이 만든 거다. 그리고 당의 70%가 어쨌든 그 기자들이 표현하는 그리고 70대 30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저는 그런 표현들이 전보다 나아졌거든요. 그러네요. 솔직하네. 어떡하려고 그냥 하고 지금 뭐 다 없애?
그러니까 그거 아주 그게 너무 현실적인 예전 얘기예요. 노무현 합법이잖아요. 아, 내가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러네. 거기서 어떡하냐 이 의원님들 그럼 다 버리냐고 지금 그 말을 이제 점잖게 하셨지만 저는 그런 좀 뭔가 그래도 낚으려고 한 사람들에게 대응하신 것들은 잘 하셨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방송에서 다뤘더라고요. 그리고 안보국회 추경호 같이 열자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나경원 대표님과 둘 분이 충분히 잘 대응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황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출마할 건지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측. 뭐 종로다 뭐 부산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면은 묶여요. 막 종로에 출마해 보시죠. 거기에 함몰되면 나머지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마시고 비례대표 한 20번이나 예전에 DJ가 그런 걸 잘하셨는데 한 20번에서 나를 국회에 진입시켜 주려면 이 정도 지지는 해 주십시오 하고 그 말석에 놓고 그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구를 이게 흥행몰이를 해야지 맞습니다. 종로에 함몰되거나 부산 어디 지역구에 함몰되고 이러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인 의상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끝까지 아마 계속 궁금해하니까 히든카드로 남겨놓을 것 같은데요. 저 혼자의 예측은 언젠가 이게 혹시 또 예측이 돼서 당선을 예측했었잖아요. 저는 제가 강남 주민이거든요. 강남 갑으로 저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남이 구청장이 강남이 민주당이 먹으면서 민주당이 지금 강남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강남 자기네들은요 이 주사파와 좌파의 특징이 재벌가 강남과 다 비판하면서 자기네들 귀한 차 타고 뭐하고 그 자본주의 세상에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게 그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강남구청장이 한 명 민주당이 탄생하면서 이 강남 먹는 거 먹거리와 이 가불병을 먹을 생각을 지금 민주당은 미친 듯이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지 않아요. 전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흥행이 강남 스타일처럼 강남에서 시작되면 전국에 흥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종로만큼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주 예전에 생각한 것만큼 여기 30, 40대 엄마들이요. 여기는 다 부자들이고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되게 비판적이에요. 예. 물론 정책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남갑에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김신혜 씨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국 그래서 흥행을 네. 강남에서 시작해서 쫙 해주셨으면 강남이 좋겠다. 어려워지긴 어려워졌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 한기환 대표가 가기보다는 한기환 대표의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떠오르는 젊은 보수 중에 상징적으로 네가 가서 한번 싸워라. 그리고 한기환 대표가 힘을 쫙 실어주는 이런 그림이 낫지. 그건 더 멋있죠. 본인은 좀 그럼 뭐 생각이 다른 거니까. 이런 다양한 생각이 나온다는 건요. 그만큼 흥행 카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존재감 갑이시고. 저는 그래서 이 만약에 그 지역구를 간다면. 지역구 안 가고 총체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지역구를 선택하면 상대 진짜 완전히 빅이 나오는데 아주 대선 전으로 아주 맞짱 뜨자.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조국이나 아니면 조국은 극감이 아니죠. 뭐 이낙연이나 뭐 누가 어디 뭐 상징적으로 세게 나오면 거기 내가 가서 아주 작살 내겠다. 요 정도가 차선이고 제 생각엔 최선은 전국을 돌아다니시라. 그것도 맞죠. 알겠습니다. 나경원 대표 마지막으로 하면요. 지금 뭐 김정은, 호날두가 공통점이 있다. 한국을 호구로 안다부터 지금 귤 갖다 주고 욕이나 먹는 가짜 평화에 매달리지 말라. 이제 아주 강경 발언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물론 우리 공화당은 뭐 미비해질 것이다. 그 표현에 이제 우리 공화당 분들은 정말 또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또 막 화가 나 있기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진위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발언의 수위가 세지고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뭔가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그 친일 프레임으로 걸려고 오만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이따가 이제 악역에 나올 텐데 근데 거기에 저는 대응을 그래도 적절히 잘했다라는 생각하고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10이라면 친일파가 10이라면 한국당의 전체 1이다 이런 표현을 방송 나가서 하셨더라고요. 그 민주당에서 깜짝 놀래죠. 사실은 기가 막힌데도 그 명단 달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까 황 대표님과 나경원 대표님이 그동안 이렇게 칠 때 이기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당당해질 때
까자 서로 까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네. 것들은 저는 지지난주 뭐 지난주보단 훨씬 좋아졌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5시 몇 분에 쏘았으니까 네. 9시에 딱 저 나경원 대표가 네. 저 대국민 향해서 네. 브리핑 네. 하더라고요. 네. 9시에 그 신속하게 네. 그 야당의 지도자다운 모습,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서 아주 맞습니다. 많이 뭐라 그럴까 안심이 됩니다. 네, 네.